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장 전 의원은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어제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추가 내용은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추가 내용은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장 전 의원은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양소리 기자. 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며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의 삼선 의원이자 친윤 핵심으로 꼽힌 장 전 의원은 10년 전인 지난 2015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경위 등을 밝히겠다고 어제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며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의 삼선 의원이자 친윤 핵심으로 꼽힌 장 전 의원은 10년 전인 지난 2015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사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고 밝힌 가운데 조만간 장 전 의원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은 지난 1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장제원 당시 부총장 비서였던 피해자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술자리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중간에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호텔 방 안이었고 장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은 2차 술자리까지 기억나는데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호텔에서 3차로 와인바를 들러 방으로 온 것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어 가해자가 장 전 의원임을 입증할 근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는 장제원 전 의원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왜 말도 안 하고 갔느냐, 빨리 전화 달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또 사건 직후 괴로워하며 출근도 못하던 피해자에게 장 전 의원이 2천만 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의 변호인은 장 전 의원이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전 의원 본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 고소라고 주장하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갑작스럽게 고소한 건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술자리 상황이나 돈을 건넸는지 여부, 이후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했던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장 전 의원 측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시 20대였던 피해자는 처음 겪는 일이 무서웠고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산의 한 마을의 왕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차상구가 거의 자기 딸처럼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지역에서 장 전 의원 일가의 위력은 막강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과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 직장을 쉽게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담 일지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호소,
가해자인 대학 부총장의 사진 촬영, 그리고 당시 마셨던 술의 양까지 기록했습니다. 상담 뒤 산부인과 진료를 했고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서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직장 생활은 뭐지? 막 약간 이런 회의감하고 충격 이런 게 막 들면서 이후 장 전 의원의 말과 행동에 더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인식당에서 장 전 의원을 만났고 사과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엉뚱한 제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다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서 난리인데 너는 그런 게 없냐고, 너 내 여자친구 할래?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2015년 12월 1일엔 장 전 의원의 부산 자택으로 부르더니 2천만 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빠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된다. 나도 이 일 때문에 지금 병원을 못 가고 있었다. 근데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저는 약간 제가 술집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게 왜 나한테 돈을 주지? 직장 내 다른 교수와 상담하자 돌아온 대답은 더 비참했습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니를 사랑했었단다. 40살 때까지만 버티고 있으면 다 잊혀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날 참았는데도 안 되는 거면 고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어요.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NA 확인을 위한 채취는 거부했습니다.